굿이너프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그럼 프라그먼트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모두 모르셔도 이 신발이 비싸다는 건 아실 겁니다. 혹시 이 신발도 처음 보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생각보다 한 끗 차이로 결정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포스터에 이것만 빠져도, 이 옷에 이것만 들어가도, 이 신발에 이것만 들어가면 디자인이 완성되기도 하죠. 그런 한 끗은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같이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 화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디자인은 많이 보고 많이 할수록 정답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과 전문가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것들 등등 다양한 결과물들이 머릿속에 쌓이면 자연스럽게 한 끗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디자인을 배우지 않아도 말이죠.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한 끗도 잘 만들면서 패션, 건축, 음악을 기획하는 사람, 후지와라 히로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은 제가 왜 한 끗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히로시는 1965년 이세라는 일본의 해안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세는 여기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꽤 시골이겠죠. 히로시는 18살이 되고 도쿄로 이사합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도시에 음악과 패션에 빠져버리죠. 특히 펑크락에 빠졌는데 펑크락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당시 락밴드들은 영국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히로시는 런던에도 빠지죠. 빠진 데 그치지 않고 런던으로 직접 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섹스피스톨즈라는 펑크락 밴드의 매니저를 만나게 됩니다. 밴드의 매니저이니 현재 런던의 음악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펑크락을 좋아하는 히로시는 매니저와 많은 대화를 하고 매니저는 히로시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런던은 지루하니까 뉴욕으로 가봐라. 그 말을 듣고 히로시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 문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뉴욕은 어떤 음악 장르가 인기였을까요? 바로 힙합이었습니다. 뉴욕에 간 히로시는 바로 힙합에 빠져버리고 말죠. 뉴욕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일본으로 돌아온 히로시는 일본의 힙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때 당시 일본에서 유명했던 디자이너는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파리의 명품 느낌이었지만 히로시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트릿과 빈티지 의류에 관심이 있었죠. 똑같은 사람이 뉴욕을 간다고 해도 뉴욕의 명품들이 취향인 사람이 있고 뉴욕 거리의 패션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히로시는 후자였을 겁니다. 그런 취향을 가진 히로시는 디자인 학교가 아닌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바탕으로 라스트 월즈라는 칼럼을 씁니다. 그 칼럼은 여행 후기 같은 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나 패션, DJ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야기였죠. 이 칼럼은 인기가 많아지고 뽀빠이라는 잡지에 정기적으로 실리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히로시는 음악이라는 문화에 빠져 있었고 일본의 그 문화를 전하기 위해 클럽에서 DJ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이었죠. 그러다 1985년엔 타이니펑스라는 음악 그룹까지 만듭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로 히로시라는 사람을 보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인싸적 성향이 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새로운 정보를 아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디자인에선 이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공식만 가득하고 경험이 없다면 뻔한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티셔츠에 주머니 하나를 달더라도 수많은 옷들의 주머니들을 봤더라면 그 중에 재밌는 디자인을 선택해 뻔하지 않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문화를 겪은 히로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 재밌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히로시의 디자인 이야기입니다. 히로시가 어떤 브랜드, 어떤 사람들과 일을 했는지,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어떤 건지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패션이라기보다 문화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히로시에게 티셔츠를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 디자이너는 스케이팅, 지금의 카브엠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히로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굿이너프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해서 매장 없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필요했죠. 히로시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하라주쿠 뒷골목에 매장을 차리게 됩니다. 재밌는 건 굿이너프는 초창기에 디자이너를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히로시가 말하길 자신이 디자인한 걸 밝히면 사람들이 옷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팬심으로 살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배부르고 거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옷에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몇 년 후 1993년 히로시는 그의 지인과 그 지인의 지인이 노웨어라는 의류 매장을 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히로시가 직접 매장을 구성하지 않고 그의 머릿속의 경험으로 도움만 주었죠. 노웨어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운동화 혹은 미국산 빈티지 아이템들을 파는 매장이었습니다. 그 매장을 만든 히로시의 지인은 언더커버의 준 타카시였고 지인의 지인은 베이프를 만든 니고였죠. 이 매장 역시 하라주쿠 뒷골목에 만들었습니다. 베이프나 언더커버뿐만 아니라 이후에 거대한 일본 브랜드들이 하라주쿠 뒷골목에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통 회사나 브랜드
브랜드는 커질수록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위험과 책임도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 대표가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질 겁니다. 히로시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1995년 하라주쿠 뒷골목이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히로시는 반년 동안 굿이너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냥 두세 명의 직원을 두고 혼자 작업했고 아이디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형식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의 IF 스튜디오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히로시는 그렇게 자유롭게 다양한 회사와 일하다 1998년 가방 브랜드 포터와 헤드포터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원래 포터라는 브랜드는 이런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여기에 히로시가 한 끗을 넣었습니다. 포터의 기본적인 느낌은 살리고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2002년 나이키와 히로시가 협업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키에서 일하는 두 명과 같이 일하게 됩니다. 한 명은 크리에이티브 컨셉 부사장 팅커, 한 명은 디자이너 마크였습니다. 히로시와 팅커와 마크의 이니셜을 따와서 HTM이라는 라인을 만듭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엔 이런 럭셔리 스니커즈가 없었습니다. 히로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니커즈에 고급스러움을 넣고 싶었죠. 기능성뿐만 아니라 최고급 소재를 사용했고 가격 역시 꽤 비쌌습니다. 하지만 리셀가는 더 비싸고요. 리셀가, 후지와라 히로시, 나이키 하면 이런 신발을 생각하시겠지만 이때는 이 번개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이 번개는 2003년 도쿄에서 태어납니다. 브랜드 이름은 프라가먼트 디자인으로 지었습니다. 이 브랜드 역시 히로시의 성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성장하면 사람을 고용하고 책임이 따릅니다. 히로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프라그먼트 자체 제품을 만들지 않고 오직 협업으로만 브랜드를 진행했습니다. 협업만 하면 생산하는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재고를 둘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창의적인 생각만 있으면 되죠. 뭐 얼마나 협업을 잘하길래 자기 것도 안 만들어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프라그먼트와 협업한 브랜드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키, 컨버스, 랜드로버, 리바이스, 클롯, 카라트, 라이카, 마세라티, 스타벅스, 닥터드레, 몽클레어, 메디콤토이, 롤렉스, 스투시, 슈프림. 이 정도면 많아 보이시나요? 프라그먼트와 협업한 브랜드의 극히 일부입니다. 히로시는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를 가진 모든 것과 협업합니다. 2008년에는 포켓몬과 협업한 썬더볼트 프로젝트도 만듭니다. 이 디자인 역시 포켓몬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최대한 두고 히로시의 경험으로 한 끗만 바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2009년 향기를 파는 리토우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저 리토우는 워터를 거꾸로 적은 글자죠. 장명도 한 끗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이름을 과연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쨌든 브랜드 리토우조차 협업을 합니다. 키코 코스타디노프, 풋페트롤, 심지어 이 두 브랜드는 향기 브랜드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제품이나 브랜드만 협업을 했을까요? 그 후 히로시의 조금 다른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2014년 더풀 아오야마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방을 보시면 그냥 수영하는 로고인가 보다 하시겠지만 히로시는 실제로 버려진 수영장을 개조합니다. 이제는 공간까지 디자인하죠. 그 수영장에선 프로젝트 제품뿐만 아니라 슈프림, 에날리우드, 언더커버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또한 히로시답게 2016년에 폐점을 하고 바로 다음 해에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긴자의 소니 빌딩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서 더 파킹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죠. 이번엔 옷뿐만 아니라 카페까지 만들어 음료나 음식까지 판매합니다. 이젠 히로시가 음료나 음식에 관심을 가진 것 같네요. 이 주차장은 1년 후 2017년에 폐점하고 히로시는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이때 히로시가 인터뷰하길 예전엔 미국에 직접 가서 사야 했던 옷이나 음반들이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집에서 아마존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보물찾기는 없다고 하죠. 정말 편리하지만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직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인터넷으로 즐길 수도 없고 충분한 정보도 없는 것, 바로 음식입니다. 직접 가서 먹어야 하니 아날로그적인 것이죠. 그럼 히로시는 그 음식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2018년 더 컨비니를 만듭니다. 바로 편의점이죠. 편의점 컨셉의 매장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 안에 잡지도 있고 음료나 과자도 있는 진짜 편의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블탭스, 베어브릭, 우산 등등 멋진 것도 있었죠. 그리고 잠시 1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차장을 폐점하고 편의점을 만들기 전 2017년입니다. 히로시는 루이비통과 협업합니다. 정확히는 루이비통의 디렉터 킴 존스와 협업한 거죠.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가방까지도 출시합니다. 패션만 하기엔 지루했을까요? 루이비 앤더 프라그먼트라는 가상의 락밴드까지 만듭니다. 이런 게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문화를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자동차 브랜드 랜드로버와 협업도 합니다. 레인지로버 라인의 벨라 모델이었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브랜드가 협업하는 공연에 나가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2020년 말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 더 컨비니를 폐점하고 다른 곳의 컨비니 팝업 스토어를 만듭니다. 히로시가 예전에 음식을 먹고 감동했던 상하이, 베이징, 청두에 만들죠. 그리고 그 해에 스타벅스 매장 디자인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프라그먼트와 협업을 한 스타벅스 아이템들은 있었죠. 지금까지 브랜드들은 거의 프라그먼트 디자인과 협업이었습니다. 물론 프라그먼트는 히로시가 만들었고 히로시가 일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잘 걸진 않았죠. 2021년 그의 이름을 건 협업이 등장합니다. 로로피아나와 진행한 캡슐 컬렉션입니다. 로로피아나는 직접 원단도 생산하는 이런 느낌의 최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건 히로시와 협업한 로로피아나고요.
히로시의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루루피아나의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히로시의 감성이 안 느껴지셔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는 항상 원래 있던 것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한 끗을 넣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프라그먼트로 마세라티와 협업을 하죠. 아직도 핫한 이 신발 트래비스 스캇 프라그먼트 조던, 이 신발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히로시의 작품들은 대부분 히로시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한 히로시가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 한 끗을 넣은 거죠. 그러니 후지와라 히로시라는 사람을 알면 그 한 끗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이 그림은 이우한 화백의 조응이라는 작품입니다. 점 하나 찍고 17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저 점의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 캔버스의 소재와 붓의 크기, 붓의 털 종류, 물감의 안료, 그리고 점을 찍을 위치를 찾기 위해 수시간 동안 고민했다는 걸 알면 조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도 안 된다고요? 원래 디자인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후지와라 히로시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문화에 그의 한 끗을 묻혔죠. 그리고 그 한 끗은 꼭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꿈이 될 수도, 인간관계가 될 수도,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만든 저도 많은 것들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한 끗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히로시의 한 끗이 묻은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의 철학은 우리의 한 끗이 될 수도 있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좋은 경험 중 하나가 되길 바라며 히로시의 협업들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